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연이나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제가 갖고 있던 이제 지식이나 경험을 같이 나눠보는 스타트업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정답은 없지만 창업에 대해서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한번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저께 커뮤니티에 좀 이제 글을 올리다 보니까 몇 분들이 또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괜찮은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엄선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오늘 찾았던 첫 번째 질문은 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실적이 저조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액받았는데 중진공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원 제목 같은 경우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제조업도 중진공에서 운전자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죠. 근데 소상공인은 7천만 원 한도 중에서 4천만 원 대리 대출로 1월에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소액을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하나. 두 번째,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받을 수 있냐가 둘. 그래서 좀 중의적인 표현이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 가지고 제가 아주 정답이 딱딱 명확히 떨어지는 답변을 달아드리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봐야 돼요. 기업 정보, 그리고 제일 잘 팔리는 품목, 그리고 최근에 아까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단순히 매출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재무 정보가 저조한 건지,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업력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영상으로 준비를 하게 됐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정을 하게 되냐면 많은 스타트업 분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출이 핵심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진공, 이렇게 약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혁신산업 분야는 중진공이고 일반 산업 분야는 소진공이 영역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업, 콘텐츠업 같은 경우는 중진공에서 자금을 관할을 했고, 그리고 자영업, 외식업, 도소매 쇼핑몰, 건설업 이런 경우는 일반 산업이라고 해서 소진공 영역에서 지원을 했단 말이죠, 주로.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둘 다 경우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의 소공인,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하의 소공인이라면 소진공 영역에도 포함이 되고요. 단순히 제조업만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제조업이 중진공이었는데 지금은 단순히 제조업만 한다고 해서 중진공에서 잘 좋아해 주지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중진공 정책자금 영상에 보시면 혁신산업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좋은 자금이다 보니까 우선 지원선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금이 다 지원되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순위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혁신산업이라고 분류되는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시스템 반도체, 로봇, 바이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제조업도 약간 좀 하이테크 들어가는 제조업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제조업인데 중진공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제조업이 혁신산업 분야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진공에선 4천만 원 받으셨으니까 기업이 아예 그렇게 뭐 대출을 못 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시라고 보긴 합니다. 그러면 혁신 제품 제조라는 부분만 맡게 되면 이런 경우는 조건에 부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이나 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비스 플랫폼이라 그래서 우리 앱은 혁신산업 분야 쪽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원이 2명이야. 그러면 소상공인 영역에도 포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합니다. 그럼 식품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인데 직원 수가 4 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진공.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혁신산업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도 중진공하고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만약에 소상공인 자금 먼저 받고 중진공을 받을 수 있느냐, 반대로 중진공 자금을 먼저 받고 소상공인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을 부족하니까 더 많이 받고 싶어지잖아요.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직접 대출 간에는 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말이 어렵죠. 대리 대출의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조금만 제가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의 판정은 경험이 없는 경영 컨설턴트들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직접 대출이 있고 그리고 대리 대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접 대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보증서 대출이에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이렇게 만약에 나눠 보면 실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대출 말고 이제 일반 은행 대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해요. 뭔가 삐뚤삐뚤해졌네요. 보면은 네, 삐뚤삐뚤하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진공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은 지금 소상공인에서 여기서 4천만 원을 받은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 받은 적이 없고 여기는 받은 적이 없어. 여기도 없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서 중진공 직접 대출을 받는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받는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출과 직접 대출은 한도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제 한도라는 개념이 여기서만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기존에 받았고 그러면 중진공 대리대출도 받을 수 있냐?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D번 중진공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기존에 4천 받은 게 있죠.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4천을 차감해서 6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개념들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제 대리대출 간에는 한도 차감이란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최대 한도가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에서 4천을 빼고 6천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접 대출에서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정책자금 받을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먼저 중진공 직접 대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대리 대출이나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로 지금 같은 경우 소상공인에서 받았으니까 중진공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론상 있는데 중진공 요건에 부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로 중진공 요건에 부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은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좀 전에 그 그림표에서 중진공에서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대리대출은 한도가 보통 7천만 원이에요. 많이 쳐줘도 1억이고. 그러니까 중진공에서 1억이 보증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소상공인에선 대리대출을 신청해도 한도가 1억인데 1억을 이미 받아버렸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대출 간에는 지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직접 대출을 해주는 그 정책자금 상품을 신청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판정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대출 가등이 여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게 매출이 없다는 건지, 매출이 저조하다는 건지, 아니면은 기업이 들어오는 돈은 100원인데 나가야 될 돈이 500원이라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본이 잠식되는 등 거의 이제 뭐 회사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인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은 어렵지만 러프하게 얘기가 드리면 만약에 자금이 좋지 않다는 게 매출이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만약에 생각보다 대출은 4천 받았는데 매출이 4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는 매출이 크게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조한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만약 이거죠. 제가 대출을 4천 받았는데 회사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1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현재 매출이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빌려버리면 1억 4천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 기업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심지어 매출이 없는 경우도 많죠. 매출이 없는데 다만 이번에 만드는 만약에 제가 피부가 뽀송뽀송하다고 하고 화장품을 만든다고 해요. 이번에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1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에 5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1억만 더 다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경우 화장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화장품이 기술적으로도 뭔가 기능이 좋아서 뭐 여드름도 없어지고 뭐 피부의 열도 낮춰주고 뭐 피부 탄력도 받게 해주고 뭐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평가가 될 경우 그걸 이제 기술 사업성 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중진공 같은 경우는 기술성, 뭔가 기술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 뭔가가 있느냐. 사업성, 지금은 매출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1억을 지원했을 때 매출이 막 5억 10억 찍을 수 있어서 금방 빚을 갚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합쳐서 기술사업성 평가라고 우리 중진공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경영학 용어로는 이제 기술 가치 평가라고 하고요. 중진공에서는 기술 사업성 평가라고 하는데 이 기술 사업성 평가 점수를 높게 받았을 경우에는 매출이 낮다 하더라도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창업 기업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창업 기업이 보통 7년 미만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대출의 경우에는 5년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5년 미만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본금은 1,000만 원인데 빚이 1억 이야. 그럼 부채 비율 1000% 거든요. 그런 경우도 허용이 되고 그리고 "돈 다 까먹었어. 거의 거지다." 그런 경우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뭔가 부실해도 5년 미만이면 좀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신에 기술 사업성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 년이 넘어 버리면 야 5 년을 지났는데도 사업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거는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경영을 못 했다는 얘기다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 5 년이라는 기준이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전에 도약 창업 도약 패키지 영상 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4 년이었죠. 창업 도약 패키지는 3 년까지는 실적이 없어도 인정해요. 근데 4년 차부터는 실적이 확 올라가야 되고 근데 원래는 실적이 없어도 뽑아 줘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경쟁이 세기 때문에 실적이 있는 회사들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대출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5 년을 기준으로 기업이 재무적인 성과를 따진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 년이 만약에 여러분이 미만이다라는 경우는 만약에 우리 그 물어보셨던 분처럼 5년 이내의 경우에 중진공 정책자금 할 때는 매출이나 실적이 저조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기술 사업성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5 년이 넘었다. 5 년이 넘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탈락이 되면 대단히 돈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중진공에서 보통 안 되면 소진공에서도 안 될 가능성이 또 크고 그렇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없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뭐 코로나 특별대출이라든지 경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원래 이럴 때는 정책 자금을 좀 정부에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도 우리나라가 실적이 안 좋았고 금년에도 돈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살려야 될 돈과 예산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정말 기업한 지 한 5 년이 됐는데 실적도 안 좋고 돈은 없는데 '내가 좀만 더 하면 회사가 잘 될 것 같거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자금들이 있는데 이제 중진공 경우에는 구조혁신 재산시설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 전환 자금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때 자금을 주는 방법.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회사는 답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정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는 어려운 대로 내비두고 신규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금을 받아보자. 그런 방법으로도 여러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매출도 나오고 실적도 잘 나오면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신청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내 맘같이 안 되게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이 전환 자금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보자. 이런 경우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것도 힘들 것 같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회사는 답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돈이나 재산이 좀 남아 있을 때 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처리 등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회생 파산이나 하는 경우가 되게 좀 우울한 얘기긴 한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내일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을 때 회생하면 정말 인생이 비참해져요. 근데 통장에 그래도 내가 몇 달치 정도 생활비가 있을 때 회생이나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생활비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재기를 위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할 경우 무조건 붙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회사를 깨끗하게 법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재기를 노리자,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던 이제 대표님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이었던 거예요.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거는 아주 안 좋게 보면 부도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매출이 좀 적다, 뭐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도 소진공 파급을 받았는데 중진공에서 받을 수 있냐? 일단 뭘 판단해야 되냐면 중진공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혁신 산업 분야에 맞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직접 대출, 대리 대출을 따져서 이번에 내가 직접 대출 상품을 넣을 거냐? 그러면 한도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는 거고, 거기서 매출이 저조한 경우는 우리는 사업 평가를 높이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이 됐는데 기업 실적이 안 좋아, 이러면 넣어봤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저성과자나 이제 저성과 기업이지만 실은 실적이 저조해도 창업 1년 차, 2년 차 기업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창업 5년 차 이상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대단히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에서는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밀하게 이제 경영 문제를 좀 진단해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분야에서 컨설팅들을 이렇게 뭐 하게 되면 10분 중에서 한 4분 정도는 좀 안 좋게 답변드리는 게 많습니다. "대표님, 이 상황으로는 답이 없어." 그럼 확률이 가능성은 있는데 5% 미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 경우는 다른 방법의 자금을 모색하거나 찾는 경우들이 나오죠. 다만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맞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한데 이번에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됐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이제 연계 지원 직접 대출을 1 억에서 5 억까지 받아서 한 번에 문제 해결하자. 이런 경우도 실제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중진공이나 이제 여기엔 없지만 이제 IBK나 이제 일반 은행에서 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만약에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가 된다면 여러분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조건만 가지고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경우에서는 조건을 떠나서 갖고 있는 기술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사업성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업종이 뭔지도 봐야 되고, 재무적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싹 갖고 와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안 가죠. 왜냐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자료도 많이 보고 따져볼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달았을 때는 이런 기관에서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면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험 있는 분들, 유경험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바뀌는 트렌드가 금년에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면밀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왜 그런 내용을 하게 되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진공이 자금은 좋습니다. 직접 대출하고 금리도 낮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픈을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돈 1억 나옵니다."라는 어떤 가이드 같은 걸 제공하면 좋은데 그런 가이드 자체가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조건이 되니까 신청합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열심히 내가 희망을 가지고 신청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버리면 대단히 이제 서운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대출을 생각할 때는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좀 올려볼 수 있을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 자금을 받을 때는 항상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아무튼 어려울 때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거는, 자금 흐름이 좋지 않고 어려울 때 대출 신청하는 게 생각보다 대출 쪽에서 많은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거든요. 어려울 때 신청해서 돈을 받아야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나갈 때 받아 놓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받아 놓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제 아껴 놨던 거를 쪼끔씩 쓰는 거죠. 그 옛날에 어떤 그 탈무드인가 거기서 나왔는데, 어떤 똑똑한 재상이 그 뭐였지? 그거였었어요. 뭐냐면 뭐라냐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풍년이죠, 풍년. 네. 풍년이 7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열심히 벌어 가지고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 놨다가 그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흉년 때 쪼끔씩 이렇게 풀어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삶의 노하우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럼 당장 대출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대출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받아 놓으면 어쨌거나 이자 비용도 공제가 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좋을 때 받아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년에 내 생각만큼 사업이 안 됐을 때 쪼끔씩 아껴서 쓰고, 그러면서 회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부족해도 상관없는 이제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은 그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운영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비가 안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는 게 은행이다." 이런 명언이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어려울 때 대출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좋을 때 대출을 받자. 그리고 어려울 때도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혹시라도 좀 이제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냉정한 평가를 위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담당 경험 있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뭐 돈을 받기 위해서 꼭 유료 컨설팅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진단 컨설팅이라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 지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만 먼저 검토하는 그런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는 또 여러분하고 또 좋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있을 때 또 Q&A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